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북한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학생들의 수업 시간표입니다. 북한 친구들도 1교시, 2교시 등 우리와 비슷한 시간표로 수업을 하지만 아침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이라는 교과서를 읽는 독보와 3교시 수업 후 단체 체조인 업간 체조 등이 우리 시간표에 없는 내용들이죠. 수업 시간은 우리와 비슷한 45분이고 쉬는 시간은 10분이며 4교시 수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은 우리처럼 급식은 없고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가서 먹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집에 가서 먹어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까지 다시 학교에 와서 오후 특별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후에 단체로 노동을 하거나 집에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북한 학생들의 등교는 7시 30분까지입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 미리 모여 반장의 구령에 줄 맞춰 등교를 하죠. 등교하면 7시 40분부터 8시까지 독보를 실시해요. 독보는 한 친구가 큰 소리로 책을 읽고 다른 친구들은 그 내용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독보 시간에 읽는 책은 동화책, 소설책이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이라는 교과서를 읽어요. 모든 학생들은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이라는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3교시 후 매일 업간체조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서 소년 율동체조라고 하는 단체 체조를 하기도 하고 건강 태권도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오전 수업 중간에 졸린 시간에 체조를 하면 졸음이 달아나겠죠? 북한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합니다. 생활총화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서 서로 비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숙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무는 숙제를 안 해서 어버이 수령님의 은덕을 배신했시오. 그래서 일주일간 변속한 청소를 하시라요. 이처럼 숙제 안 하고 지각하는 작은 잘못들도 친구들끼리 서로 비판을 해요. 또한 9살 때부터 소년단이라는 단체에 들어가는데 북한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북한이 정해준 곳에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북한 친구들도 우리와 같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을 배운답니다. 하지만 북한 친구들의 교과서는 우리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아침 독보 시간에 배우는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이라는 교과서도 다르지만 국어, 수학 같은 일반 교과서의 내용도 달라요. 군사놀이, 분배받는 날, 김정일화, 아동단원 등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북한 친구들은 보통 개인적인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는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오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대물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등의 북한 교과서의 내용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사상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의 교과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북한 친구들도 독도에 대해 알고 있답니다. 우리처럼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북한 친구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독도에 관한 기념우표를 제작한답니다.
물론 이 우표는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판매하려고 좋게 제작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독도는 남한 땅, 북한 땅이 아니고 일본 땅이 아닌 우리나라 땅이며 통일되면 갈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볼까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1965년) 어느 날 날이 밝기도 전에 아버지의 집에 안전원들이 들이닥쳤다. 아버지 가족을 모두 차에 태우고 도착한 곳은 국가보위부 비밀특수수용소 완전 통제구역. 관리소에 수감된 이유는 6.25 전쟁 때 아버지의 형제가 남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관리소에 들어선 순간부터 아버지는 신분증을 회수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은 한 명씩 다 갈라져서 누가 어디로 갔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나의 부모님은 관리소에서 만나 표창 결혼을 하였고 1982년 11월 19일 태어났다. 그렇지만 가족은 따로 지냈다. 관리소에선 일을 잘하면 혼인은 시켜주지만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같이 살 수 없게 했다. 난 그저 그곳에서 자라고 살았기에 내가 통제구역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단지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옥수수쌀 조금과 소금에 절인 배추. 배급은 받았지만 늘 배가 고팠다. 그래서 쥐를 잡아먹기도 했다. 수용소에는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일을 하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이 잘렸는데 마취도 하지 않고 상처 부위를 기워주었다. 관리소에서는 철저히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켜서 저항의식이나 불만을 갖지 못하게 했다. 가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공개 처형장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어머니와 형도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서 교수형과 총살을 당했다. 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24년을 살았다. 덧셈과 뺄셈, 그리고 작업 지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와 감정만을 학습한 채 주먹과 몽둥이 아래 노예로 사육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불행하다, 억울하다, 저항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의미를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린 정치범들은 이렇게 평생을 수용소에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 여러분도 6.25 사변은 잘 알고 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42대의 탱크와 170대의 전투기를 앞세운 북한 군인들이 갑자기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6.25 사변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남침입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공군 100만 명, 민간인 250만 명, 이재민 370만 명이 피해를 당했어요. 당시 남북한 인구 3천만 명의 절반을 넘는 1,900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남북한 모두 가족 중에 한두 분 이상 죽고 다쳤을 거예요. 이러한 전쟁은 두 번 다시 생기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땅이며 북한과 가까운 연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이 이 연평도를 향해 대포로 공격을 했어요. 북한이 갑자기 공격을 해서 한국 군인 2분이 돌아가셨고 16분이 다치셨어요. 그리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2분이 돌아가셨고 3분이 다치셨습니다. 가정집과 상가가 불타고 심지어 학교 뒷산에도 포탄이 떨어졌어요.
일하고 장사하는 주민,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놀라서 대피소로 피난을 가야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도 바로 북한에 포격을 했어요. 북한 군인들도 많은 피해가 생겼을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씩씩하게 우리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과 북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남북한 주민들은 달라요. 우리는 한민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 중국인과 비슷하지만 다르죠. 하지만 남한과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모두 아시죠? 그냥 학교 가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옛 시조인 당군이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에도 개천절이 있어요. 그것도 남한과 같은 10월 3일입니다. 일본은 기모노라는 전통 의상이 있어요. 중국에는 차파오라는 전통 의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복입니다. 남한의 전통 의상은 한복이고 북한의 전통 의상도 한복입니다. 통일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 더 못 사는 나라?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통일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더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북한에는 많은 지하 자원이 있답니다. 철은 30억 톤, 남한에 149배, 금은 1,500톤, 남한에 50배.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우라늄은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호주의 2배입니다. 백금이라고 부르는 마그네사이트도 세계 1위. 그것도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북한에 있답니다. 이러한 북한 자원 등을 이용하면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 176조 원보다 많은 248조 원의 이익이 생겨요. 단순한 비용만 봐도 통일이 되면 72조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2011년도) 기준 남한의 경제력은 세계 15위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영국, 독일, 프랑스를 넘어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의 면적은 세계 85위, 인구는 세계 20위가 됩니다. 통일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땅 한반도는 가운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긴 휴전선이 있습니다. 휴전선에는 남북한 모두 많은 군인들이 서로 총, 탱크, 대포를 서로 겨누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휴전선이 없어집니다. 누구나 갈 수 있고 총칼을 겨누지 않는 평화가 오겠죠. 남한은 동쪽, 서쪽, 남쪽은 바다이지만 북쪽은 큰 대륙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북쪽에는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휴전선이 있어요. 하지만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러시아를 지나 중국을 지나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겠죠. 남한 친구와 북한 친구가 같이 기차 타고 프랑스 파리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통일된 우리나라입니다. 미술 시간에 찰흙놀이를 해보셨죠? 찰흙 한 덩어리와 다른 찰흙 한 덩어리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큰 찰흙 한 덩어리가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남북한이 합쳐져 통일이 되면 강하고 잘 사는 하나의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일이 된 우리나라를 친구들과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요?